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찾았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한 총리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앞으로 3년 안에 모두 분양될 것이라며 2단계 사업 추진을 건의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달 단행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은 시청 게시판에 6급 무보직이 많고 전보 제한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형평성을 무시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는 정부 인사 지침에 따라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파멸보건소가 건강증진형 보건소로 재탄생했습니다. 건강증진실과 건강관리실, 치매안심센터 등이 새롭게 마련돼 익산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의료복지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가식품 클러스터 확대 조성이 건의됐는데요.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양률은 78%로 앞으로 3년 뒤면 기업체 분양할 부지가 부족해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무엇보다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찾았습니다. 한 총리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전라북도 익산시 입주기업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중국에 있어서의 소득 증가에 따라서 그 고급 식품은 대한민국의 식품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세안이 앞으로 발전됨에 따라서 또 이러한 우리의 식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은 2단계 확장. 지난 6월 기준 123개 업체를 유치하면서 분양률 7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3년 이내에 기업체에 분양할 부지가 없게 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대략 3, 4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2단계 확장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을 검토하겠다며 연구 용역비 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1단계 성과 분석 및 2단계 타당성 연구 용역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착수돼 결과 도출까지 1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결국 2014년에 가서야 용역이 끝나고 그 이후에 진행될 행정 절차까지 감안하면 1단계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025년쯤에나 2단계 착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부진화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분양률이 80%에 육박하는 만큼 2단계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익산이 명실상부한 식품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푸드테크 R&D 허브 구축과 국제농식품 비즈니스센터 등 다양한 식품기업 지원시설까지 포함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확장.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나아가 식품산업 전문단지로서의 경쟁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가 기획재정부를 찾아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내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은 오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번에 건의된 사업은 군산사랑 상품권 발행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을 비롯해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등입니다. 한편 기재부는 다음 달 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서부 내륙고속도로 착공 시점이 지연되자 김수웅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조기 착공을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부 내륙고속도로 착공 시기를 오는 2029년 이후로 늦춘 것은 문제라며 당초 약속대로 조기 착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원 장관은 빠른 시일 안에 조기 착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새만금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전망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새만금개발청과 업무 협약을 맺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입주 계약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입주 계약이 체결되면 토지 매입과 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는 2024년까지 42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산단 3만 제곱미터 부지에 구축돼 해상풍력 사업의 단지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총괄합니다. 도내 공공요금이 1년 새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7월 도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대비 17.5% 올랐고 지역 난방요금과 전기요금도 같은 기간 각각 14%와 18.2% 인상됐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 난방요금은 지난 6월에 비해서도 각각 6.4%와 10.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도내 소비자 물가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7월 도내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6.8% 올랐습니다. 생활물가는 전달에 비해 0.4%,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8.3% 상승했습니다. 신선식품 물가는 전달 대비 6.6%,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12.6% 올라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시가 지난달 248명에 대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다른 때보다 적은 폭의 인사였지만 예전 인사 문제까지 들먹이며 말들이 많습니다. 원칙을 무시했다는 불만과 정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군산시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공무원이 일할 의욕이 나지 않는다며 버틸만한 직원은 천민부서로 보내는 인사 시스템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사규칙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박탈감이 든다며 공무원 내부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6급으로 승진한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은 442명 가운데 131명, 29.6%에 달합니다. 통상적으로 6급으로 승진하면 팀장이나 계장으로 보직을 받아야 하지만 승진만 했을 뿐 수년째 그대로 주무관 일을 맡고 있습니다. 자리를 옮긴 후 6개월 안에 다시 자리를 옮긴 직원은 최근 5년 동안 239명. 군산시가 내세운 2년 미만 근무자는 전보를 금지하겠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묵묵히 자리를 지켜도 잦은 전보 인사에 주요 부서 선호 현상은 커지고 직원들의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정직들은 9급에서 8급 가는데 보통 2년 정도면은 보통 8급으로 가는데 사회복직자들은 보통 4년 뭐 이 정도 이렇게 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시청에 임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렬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공무원들의 그 승진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는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그걸 보면은 이제 그 같이 입사한 공무원들의 이제 사기 저하도 될 수 있다. 반면 군산시는 승진 자리는 한정돼 있고 정부 지침을 따르다 보니 난처하다는 입장입니다. 1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6급 근속 승진 제도가 도입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6개월 안에 자리를 옮긴 직원은 대부분 건강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였다며 5년 동안 10차례 진행된 인사에서 평균 20명 안팎이라고 말합니다. 1,600여 명이 근무하는 군산시청. 승진 자리는 한정되고 직원은 많다 보니 인사철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군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전출 사유 1위는 직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군산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26만 3,709명으로 전달보다 188명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 요인으로는 관외 전출이 1,036명, 사망 153명, 말소 1명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출 사유로는 직업이 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전출 사유로 든 사람은 223명, 주택이 182명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산 동국사에 설치된 소녀상 이전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념사업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동국사 측이 반대하면서 이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군산시는 평화의 소녀상이 사유물이지만 이전 여론이 있는 만큼 각계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시설 원예 농가에 전문 상담비와 시설비가 지원됩니다. 전북도는 지열이나 목재 펠릿 난방기, 순환식 수막 재배 시설 등을 설치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도내 시설 원예 농가에 11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7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전북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가 컨설팅을 받는 시설 농가에도 공모를 통해 4억여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라북도가 여름 폭염기 전력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이용 실태를 점검합니다. 전북도는 오는 19일까지 농업기술원과 인재개발원 등 직속기관과 산하사업소를 대상으로 부분 소등과 적정 실내 온도 준수 등 8개 항목을 살필 예정입니다. 특히 전력 사용이 몰리는 오후 3시부터 30분 동안 냉방기 가동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지침을 제대로 지키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익산 다문화 가족 고향 나들이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익산시는 최근 2년 안에 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자 가족 5가정 20여 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왕복 항공료와 교통비 등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원하는 시기에 고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5년부터 고향 나들이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 동안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함열보건소가 건강증진형 보건소로 재탄생했습니다. 건강증진실과 건강관리실, 치매안심센터 등이 새롭게 마련돼 익산 북부권 주민들을 위한 의료복지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1월 리모델링을 시작한 함열보건소. 함열보건소가 1년 6개월간의 공사 끝에 건강증진형 보건소로 재탄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정헌율 익산시장과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함열 건강증진형 보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건소 1층에는 의과, 한방과 진료실과 건강증진실이, 2층에는 건강관리실과 건강키움방이 마련됐습니다. 기초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운동기구가 마련된 건강증진실에서는 운동치료 프로그램이, 건강관리실에서는 요가와 체조 등 건강교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20명이 수업을 듣도록 조성된 건강키움방에서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기존에 이제 진료 기능 위주의 보건지소였다면 이번에 이제 새롭게 개소한 함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요, 다양한 프로그램과 그 예방관리 기능이 추가되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함열 건강증진형 보건소에는 북부권 치매안심센터도 조성됐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 등록, 물품 지원과 함께 인지 강화와 치매 예방교실, 치매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북부권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돼 모현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접근성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던 북부권 치매 환자들과 가족들의 불편함을 덜게 됐습니다. 지소에 방문하시면서 한 번씩 오셔서 오시는 김에 검사도 하시고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실과 건강관리실, 치매안심센터 등이 더해진 함열 건강증진형 보건소. 건강관리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 만큼 북부권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11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1만 9,9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1만 9,322명, 해외 유입 600명을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84명으로 파악됐고 사망자는 26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넉 달 만에 다시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4,304명입니다. 이 가운데 익산은 680명, 군산은 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재택치료자 수는 16,909명이며 병상 가동률은 32%로 나타났습니다. 황등 기독학원 전임 이사진이 김승환 전 교육감 당시 파견된 관선 이사진에 해임을 요청했습니다. 김성중 황등 기독학원 전 이사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선 이사진들이 설립자 측의 요구에 따라 자격 없는 평교사를 교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도교육청은 교장 자격 인정제를 통해 이를 인정하는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이사장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목적으로 파견된 관선 이사들이 편파적인 운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해임과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식 남원시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일 최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했지만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 이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경찰에 소명 자료를 냈고 수사기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는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보복하겠다며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보복 협박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덕진구의 한 편의점을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16일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아 벌금을 냈다며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편의점에는 2월에 피해를 당한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 철거를 두고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북민중연대 등은 3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향소 철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강제 철거는 세월호를 지우는 악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는 인근 상인들의 꾸준한 철거 요구가 있었고 전주시는 분향소 관리 측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이 국내 유명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주얼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초대전으로 국내외 귀금속 분야에서 활동 중인 작가와 디자이너 등 52명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박물관은 극복과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만든 작품들을 통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길 바라며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오는 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석박물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익산 다이노 키즈월드가 이달 말까지 주말마다 야간 개장을 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기존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됐던 다이노 키즈월드가 이달 말까지 주말마다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다이노 키즈월드는 기존에 있던 화석박물관을 리모델링해 아트 클라이밍과 레이저 태그, 인터랙티브 트램폴린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마련했으며 야외 미끄럼틀과 포토존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 관광 명소를 소재로 한 영상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익산시는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영상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을 알릴 수 있는 관광지를 주제로 개인이나 팀을 구성해 CF와 뮤직비디오, 단편 영화, 패러디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5분 이내 영상을 만들어 다음 달 25일까지 공모하면 됩니다. 제출된 영상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결정되며 익산시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 분관인 장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현대사진작가 한미정의 개인전 포근한 휴일 휴가 오는 9월 4일까지 열립니다. 군산 나운 3동의 주당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정기 후원을 약속해 나운 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도내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무덥겠습니다. 군산은 28도에서 3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